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해도 반지름이 대략 465억 광년이나 됩니다. 이렇게나 넓은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1700억 개의 은하들이 있고 그 은하 하나에만 몇천억 개가 넘는 무수히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4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나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일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전혀 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외계인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킹리적 가침이 있다고 해도 아예 가보지를 못하니까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의 라이벌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쓰는 이 통신 신호가 말이야, 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주로 날아가잖아. 야, 그러면은 지구로 쏟아지는 전파 중에서 잘 찾아보면은 그 외계인이 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여? 이 전파를 잘 수신해서 분석해 보면은 외계 문명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여? 테슬라의 발상은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지구에서 시작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는 빛의 속도로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이 전파는 별과 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간가스나 먼지도 그대로 통과해서 아주 먼 별까지 날아갑니다. 이 지구의 전파는 수십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죠. 만약에 외계에서 아주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가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발산했던 전파를 관측하고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외계인들이 인간하고 비슷한 문명, 비슷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외계인들도 인간처럼 TV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어서 통신을 주고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도 우리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통신 신호들을 우주로 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들의 존재를 전 우주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그 외계인들도 또 다른 외계인들을 찾으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요. 그런데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발상을 했던 것은 그 시기가 1800년대 말입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1959년 주세페 코코니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하나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해서 실제로 항성간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년 전의 테슬라의 아이디어가 맞았던 겁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한 외계 문명이라면 서로 통신으로 교류가 가능한 겁니다. 또 이 시기에 전파 망원경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외계에서 쏟아지는 전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 이론, 도구까지 다 갖춘 과학자들은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일명 세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구 곳곳에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외계인들의 신호를 포착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까요? 먼저 지구에 도달하는 전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자연전파,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전파. 자연전파는 패턴이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반면에 인공전파는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주기가 일정하거나 파형이 일정하거나 특정 주파수가 있거나. 그래서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파들을 일단 다 받은 다음에 패턴이 있는 인공전파들만 따로 빼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전파들이 외계에서 보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세티의 시작은 바로 오즈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고래자리 타우별 그리고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별의 전파를 집중적으로 탐지했습니다.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세티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나사 또 미국 정부 여러 기관들과 기업들이 이 세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에 후원을 했고요.
그만큼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자, 나중에는 분석해야 될 전파만 100만 개 육박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까지 합류했습니다. 야, 100만 개도 부족하다. 더 많이 분석해보자. 1994년에는 27개국 143개의 망원경을 네트워크화해서 하늘 전체로 실시간으로 탐사하는 아르구스 프로젝트도 실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점점점 커져 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1999년 당시에는 하루 2GB씩 전파 신호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분석해도 연산 속도도 부족하고 컴퓨터 용량도 갈수록 부족했던 겁니다. 아, 이거 뭐야?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언제 다 계산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거 계산하는 거 말이야. 그 전 세계 지구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어때? 자, 이렇게 해서 분산 컴퓨팅 프로그램 세티의 톰이 나옵니다. 이 세티의 톰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부엉이가 있는데 얘가 컴퓨터로 하는 거라고는 지뢰찾기밖에 없어. 그럼 이 부엉이가 돌리고 있는 CPU에 95%가 남을 거잖아요. 야, 부엉이, 너 어차피 CPU 연산력 그거 95%나 남아 돌잖아. 그 남는 CPU 좀 말이야, 그 외계 신호 분석에 좀 같이 좀 씁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연산력을 모아서 외계 신호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세티의 톰은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인기였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내 컴퓨터로 외계 전파를 포착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분석한 신호가 알고 보니까 외계인들이 쏜 전파였더라. 이러면은 바로 인생 최대 업적 달성이죠. 참고로 저도 대학교 때 이 세티의 돔 깔아놓고 전파 연산해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때 제 친구들이 제 자취방에 막 놀러 오면은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괜히 세티를 띄워놓는 거예요. 막 그래프가 화려하게 움직이고 숫자가 막 화려하게 변하고 그런 화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모니터를 보고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야, 이게 뭐냐?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뭐야? 그러면 제가 이 세티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죠. 야, 우리 우주의 규모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고 뭐 외계인의 전파를 분석해서 뭐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줘요. 이건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멋있고 뭔가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과학 허세? 막 그런 걸 부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세티 프로젝트의 성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생 조셀린 벨 버넬은 1.34초 주기를 갖는 전파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간격의 주기성이 있는 전파라. 자연에는 이런 전파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건 100%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 아니야? 이 수수께끼의 신호에는 작은 초록 외계인 LGM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전파는 자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전파를 내뿜는 중성자별 펄서로부터 나온 전파였습니다. 이게 외계인들의 신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펄서라는 중성자별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보고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의 지도교수 앤서니 휴이시는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펄서를 발견한 학생은 그냥 무사히 졸업만 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없이. 자, 두 번째 성과는 와우 신호입니다. 1977년 대학 교수였던 제리알 리만은 특별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궁수자리 안쪽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파가 72초 동안 잡혔던 겁니다. 심지어 100kHz 이하의 자연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좁은 주파수 폭을 가진 전파였습니다. 제리알 리만 교수도 아주 놀라서 종이에다가 와우라고 적었고요. 이 신호는 지금도 와우 시그널, 와우 신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다시 측정하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신호는 다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자연현상인지 실제로 궁수자리 근처에 있는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와우 신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외계 신호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은 외계 신호가 아니다. 지금 똑같은 신호를 더 이상 관측을 못하지 않냐. 자, 이렇게 영원히 와우 신호는 미스테리로 남나 했는데 2017년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의 안토니오 페리스 교수는 이 와우 신호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 와우 신호의 정체는 바로 두 해성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죠. 실제로 해성 관측 시기를 기다렸다가 측정하니까 와우 신호랑 동일한 대역에
전파를 이 해성에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40년 전인 1977년 해성의 전파를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야 이거 외계 신호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거죠. 다음 성과입니다. 2007년 호주 파크스 천문대는 지구로부터 약 110억 광년 거리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잡아냅니다. 10초 간격으로 약 1000분의 1초 동안 4번에 걸쳐 막대한 에너지 발산을 관측한 거죠. 포착된 전파의 에너지는 태양이 무려 10,000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양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전파 역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관측한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감마선 폭발이나 블랙홀 충돌 같은 이런 대규모 자연현상 아니냐라고 추측했는데 관측 당시 감마선에서 X선이 함께 관측되지 않았던 걸로 미뤄볼 때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세티의 라비르 바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나 우주의 무의미한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의 문명이 보낸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이 같은 신호를 관측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2017년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나 빠른 전파 폭발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우주선에 동력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정도 에너지 양이면은 100만 톤 무게의 우주선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이 신호의 진짜 기원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티 프로젝트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들이 이어졌어요. 야 이거 완전 예산 낭비 아니야? 지금 시간을 얼마나 줬는데 아직도 뭐 성과가 없어. 외계인은 무슨 외계인이야? 그냥 때려쳐! 이렇게 해서 미 정부는 지원도 줄이고 한때 세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위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 개인들, 기업들이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어떻게 근근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은 2,5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앨런 망원경 집합체 42개를 건설했고요. 휴렛패커드, 인텔 등등도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의 자원봉사,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의 세티 참여가 있죠. 그래도 아주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아까도 위에 설명드렸지만 펄서를 우연히 찾아내가지고 그 펄서를 찾아낸 지도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타냈고요. 또 세티 덕분에 분산 컴퓨팅이 발전했습니다. 2018년 세티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20년 안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는 조금 많이 과장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이 외계 신호도 포착하고 서로 통신도 주고받고 또 깐부도 맺고 그래가지고 서로 문화도 과학기술도 공유하는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컨택트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